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사업계획서 파악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사업계획서의 내용이라던가 구성요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 학습을 하셨고요. 대략적인 사업계획서가 아마 작성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같이 이제 그 내용을 파악을 하는 그런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 파악하기. 오늘의 내용은요. 일반 현황, 창업 제품, 개요,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피드백. 자, 아시죠? 사업계획서의 구성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시고 실질적인 내용의 작성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제품, 서비스명 앞에서 잠깐 배우셨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작성하신 그 페이퍼 종이를 이제 양식을 이제 옆에 두시고 하나하나 같이 작성을 해보시죠. 먼저 제품명, 서비스명은 지원 제품의 컨셉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컨셉이라는 건 아시죠? 고객에게 제공할 혜택 혹은 경쟁자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의 근간이 되는 독특한 기술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전력 태그 기반 양방향 상시 동작형 통신 기술의 자동 출결 시스템. 좀 어렵네요. 그런데 여기에 기술과 제품이 적용된 그런 사례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저희가 다 5가지 내용을 드리고 거기에서 한 3가지 정도 들어가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기술하고 제품이 들어간 거죠. LSM에 가서 액상 실리콘 모듈 기술에 적용된 완전 방수 핸드폰 케이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고객의 혜택과 제품명이 적용된 이 3가지가 들어간 이제 사례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 3가지가 들어간 게 좀 더 와 닿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이라든가 서비스가 어떤 기능 혹은 어떤 제품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컨셉을 표현하는 그런 제품명을 한번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이런 서비스구나, 이런 제품이구나라는 그런 시각이라던가 인식을 확 잡을 수 있는 그런 제품명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자, 이제 소개가 되겠습니다. 제품 혹은 서비스의 소개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원하는 제품이 제공하는 핵심 기능, 스펙이나 제공 서비스 등을 제시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고객과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핵심 기능이라는 건 고객에게 제공할 기능이나 제공 서비스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겠죠. 제공되는 기능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예상 고객과 소비자들의 사용 방법 등을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문자 발송 기능이 있고 보이스 기능이 있고 게임 기능 등이 있다라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여러분께서 이제 개발하실 그런 제품이라던가 서비스 등에 대한 그 핵심 기능에 대해서 적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을 원하는지 그 대상들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어떤 기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차별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원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유사한 경쟁 기업의 경쟁 제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 경쟁 제품과의 차별적 기능이나 성능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지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금 기존에 있는 제품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데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기능 혹은 이런 성능이 있습니다라는 차별화된 내용을 적어주시는 거죠. 또 가능하면 경쟁사와 경쟁 제품을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 게 그래야지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 제품과 달리 지원하는 제품이 제공하는 기능이나 성능적인 측면을 작성을 해주고 차별적인 기능이나 성능이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지를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제품이 만약에 이 정도의 50의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100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이 디자인 면에서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은 이런 기능과 이런 디자인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처럼 그런
차별화된 내용들을 특색 있게 제공을 해주되 기존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보다 나은 점, 우리의 장점을 부각시켜 줘야 되니까요. 기존의 제품도 기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 반드시 조금 숙지를 하셔서 여러분께서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존의 어떤 제품을 대체할 수 있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어떻게 좀 더 나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국내외 목표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원하는 제품, 서비스의 목표 시장군에 대한 규모를 추정하여 작성을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현재의 시장은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대부분의 자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언론이라던가 이런 데서 아마 앞으로 이 시장은 어느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추정치가 나온 기사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혹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용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로 하는 시장에 대해서 추정하는 규모, 우리가 이제 가는 규모, 또 목표 시장에 대한 성장성 및 동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국내외 목표 시장이 이만큼이 됩니다라는 것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PSST 이제 문제인식이에요. 문제인식 이제 여러분 다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1-1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동기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내용이 있으시면 아마 적으신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 내용 혹시 못 적으신 게 있으면 한번 적어주시고요. 또 제품 및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적어주세요. 여러분 양식에 적어주셔도 되고 지금 아마 요 내용도 지금 이제 문서로 다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문서 위에다가 직접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적어주시고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개발 방안에 대한 내용도 한번 적어주시고요. 고객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엔 자금 소요 조달 계획, 앞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죠. 이 내용은 제가 조금 몇 개를 적어놨는데,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 소요 계획을 작성을 해주시되, 자금 소요 항목을 나열을 해서, 요거는 해결 방안을 근간으로 해서 이건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하는데, 아마 요거는 양식을 보시면은 참고하실 수 있는 양식들이 있을 거고요.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지원금과 창업자 부담금을 구별해서 조달 계획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예비 창업이나 초기 창업 같은 경우에 창업자 부담금이 현금 부담이 있고 현물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 현물을 구분을 해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2021년도까지는 현물 부담이 가능했어요. 아마 올해도 이제 현물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대표자 인건비로 제공을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을 한번 적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제공을 해드린 그런 이제 샘플 문서를 보셔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산출 근거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께서 좀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세하게 접근을 좀 이렇게 상세하게 작성을 좀 해주세요. 묶을 수 있는 부분을 묶어서 뭉뚱뭉뚱거려서 작성을 해주시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그래도 고민을 했다라는 흔적이 남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에 대해서도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팀 구성이에요. 마지막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대표자 혹은 직원의 역량 및 기술 보호 능력에서 앞에서도 또 챙겨 보셨던 내용인데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자원에 대한 보유 역량과 추가로 보강할 그런 인력, 업무 파트너에 대한 계획을 작성을 해주시고 대표자 현황 및 역량은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경력이나 사업화 경험을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 혹은 초기 창업 패키지에 들어오신 분들, 초기 창업 패키지는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니까요. 예비 창업 패키지에 도전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대학생 여러분도 계실 텐데, 창업 동아리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좋고요.
뭐 창업 경진 대회도 좋고요. 뭐 해당 그 수업을 들어서 강의를 들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했던 경험이 있다라던가 이런 세세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지원을 하는 지원 사업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자세하게 나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팀에 고용된 인원 및 각 팀원들의 이력은 우리가 만들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을 하는 것이 좋고요. 추가 인력 고용 계획도 주요 업무와 연계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개발을 할 제품 혹은 서비스와 관련 없는 내용은 굳이 작성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칸만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꼭 작성을 해주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업무 파트너, 협력 기업 혹은 파트너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현황이나 역량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은 이 스타트업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뭐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 뭐 커뮤니티가 있다라던가, 뭐 업체가 있다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뭐 이제 기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뭐 학회라던가야 뭐 학회에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기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뭐 이번에는 뭐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 이것은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여러분한테 해당이 되겠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성과 공유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시간의 단축도 향후 사회적 가치 실천을 하는 계획을 작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스타트업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확보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의 성과 공유제라는 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요번 쉽게 얘기해서 대박이 났어요. 성과가 올랐어요. 사업주 혼자 다 먹고 잘 살면 안 되죠. 당연히 그건 근로자, 우리 팀원들과 공유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성과 공유제는 그냥 근본적으로 같이 간다라고 여러분께서 조금 더 생각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성과 공유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또 하나 자금이 부족한 초기 창업 기업에겐 필수적인 전략이기도 한 게 사실은 자금이 넉넉해서 뭐 물론 이제 투자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금이 넉넉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기업 못지않은 그런 이제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좋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비록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 풍파를 헤쳐나가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성과는 회사를 뭐 창업을 한 창업자뿐만 아니라 창업할 때 같이 있던 우리 팀원들 혹은 우리 직원들 모두 다 공유해서 갖게 될 겁니다라는 성과 공유제는 도입을 하는 것이 좋다. 고용 창출 계획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도별, 직무별 고용 인원에 대한 표를 작성을 해서 고용 창출 인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사업을 통한 성과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고 매출이 향상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거에 대한 연도별 혹은 직무별로 고용 계획을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첨부를 해주시는 것이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에 부합되는 내용이고 특히나 초기 창업, 뭐 예비 창업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피드백의 내용입니다. 이 피드백은 자, 여러분이 아마 지금까지 이제 작성을 좀 하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작성을 했구나라고 해서 보시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라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께서 검토를 좀 해보시고 한번 해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요 단원에서 저희 이 게시판에 제가 작성을 해드린 그 사업계획서에 대한 피드백 문서를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걸 한번 다운받아 보시고 실제 지원 사업에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공을 했을 때 이렇게 피드백이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제 초기 창업 패키지 피드백 문서를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이거를 왜 제가 피드백을 자꾸 지금 이제 제공을 해 드리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이거를 피드백을 하시면서 보시면서 다른 문서를 보고 아 여기서 이런 부분이 모자랐구나 라는 것을 평가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본인 문서를 작성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또 하나 조금 이렇게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 이 피드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 피드백의 내용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여러분께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께 작성을 해드린 그 사업계획서가 실질적으로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에 제출을 했던 사업 계획서고 사실 그 계획서는 그 채택이 된 계획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택이 되지 않은 계획서인데 그거를 여러분께 왜 보여드리냐면 물론 지금 다른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성공을 했던 그 패키지 문서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성공을 한 그 패키지 문서를 여러분께서 똑같이 작성을 하신다고 해서 성공을 하실 수 있고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 아이템도 다르고 심사를 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또 내 사업에 그 부합되는 그런 표현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게 실패한 그 문서를 올려드린 이유는 그 실패하겠다는 게 사업 아이템이 나쁘다는 얘기는 곧 아닙니다. 지원 사업을 하기에 조금 부족하다는 내용인데 그 부족한 내용은 어디에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피드백 문서에 다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문서와 여러분께 이번에 게시판에서 제공을 해드리는 피드백 문서를 보시면서 아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하라고 나오는구나 라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 부분을 보완을 하면 완성된 좀 더 경쟁력 있고 합격으로 갈 수 있는 선정으로 갈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작성을 할 내용들을 이제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 한번 보시고 한번 이제 그 채점자가 돼 보시는 거죠. 여러분께서 대표님들께서 직접 심사위원이 되시는 겁니다. 심사위원이 되셔서 아 기존 심사위원들이 아 이렇게 심사를 하는구나라는 걸 한번 보시고 본인 문서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본인 문서를 피드백을 한번 해보시고 피드백을 적용을 해보시고 그래서 완성된 그런 그 사업계획서를 완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은 제가 멘토링과 피드백을 드릴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된 사업계획서와 먼저 제공을 작성하셨던 비즈니스 모델 문서를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공지를 해 드릴 텐데 저랑 같이 줌으로 그 일정을 잡아서 1대1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해 드릴 거고요. 한 두 번에 걸쳐서 멘토링 해 드릴 거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피드백 문서를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저희 요번 기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서가 뭔지 확실하게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 그런 학습이 되도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